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일단 리액트 쳐보고 그 개인 프로젝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제작을 하는 거고, 혹시라도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습이라서 인터넷에 있는 많은 코드들을 참고했고요. 물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코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제가 각색을 하긴 했지만, 각색이란다, 좀 변형을 하긴 했지만 그런 코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냥 만드는 영상이라서 대본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리액트하고 그 노드 기반의 익스프레스 서버에서 로그인 간단하게 이렇게 넣는 것까지 약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액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여기에다가 몽고DB를 사용할 건데 여담이긴 한데 뭐 다 작은 서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도커도 있는 거고요. 막 도커에도 막 DB하고 다 따로 올려가지고 간편하게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백엔드가 있으면 원래 기존에는 그냥 백엔드에서 프론트 뷰도 이제 보내주고 그런 느낌인데, 리액트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약간 일종의 그 정적인 서버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엔드하고 물론 DB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뭐 서버가 있다면 그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그 프론트용 일종의 서버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는 그 원래 백엔드 서버로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 서버로 바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러면 프론트가 백하고 통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렌더링을 그 자기네들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페이지 라우팅도 얘네들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럼 서버하고는 언제 통신을 하냐?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할 때나, 제가 오늘 설명드릴 로그인을 할 때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백엔드하고 통신을 해야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기본 인터페이스 홈 화면에서 뭐 간단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들, 뭐 그런 느낌의 대배에 있는 정보가 필요 없는 그런 페이지들은 그냥 요 프론트 서버 이런 데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나오면서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도 이제 좀 힘들어졌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구현한 거는 간단하게 몽고DB하고 노드 기반의 익스프레스 백엔드하고 그리고 리액트 이제 프론트인데, 일단 몽고DB는 제가 편해가지고 썼고요. 몽고DB도 다들 뭐 아시다시피 sudo service start 몽고D 해가지고 sudo service 몽고DB 스타트 해가지고 몽고DB 서비스 키고, 뭐요 명령 있잖아요. 요거로 키고 몽고 콘솔로 들어가면 이제 몽고DB가 나오죠. 이것도 일종의 서버니까 여기에 링크가 있겠죠. 그래가 있고 노드 기반 익스프레스 백엔드 있고 그리고 리액트 프론트인데, 일단 제일 먼저 일단은 백엔드를 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엔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백엔드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DB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개발을 할 때도 이제 다덴브 같은 거에다가 이제 중요 정보들을 이제 변수나 아니면 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빼는 게 좋고, 그냥 일반 변수들도 최대한 파일로 빼가지고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로컬에 올렸습니다. 로컬에 올렸고 몽고DB 이렇게 그 URL 들고 오고 여기다가 원하는 DB 하고, 토큰 시크릿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요런 렌더링 말고도 일반적인 익스프레스 서버에서도 세션 기반의 로그인을 구현할 때도 쿠키 시크릿 같은 걸로 이제 보안을 봤었죠.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익스프레스 합쳐진 서버에서 사용하는 쿠키 세션 기반의 인증은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리액트처럼 이렇게 나눠진 데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뭘 사용하느냐? JSON 웹 토큰이라고 JWT 방식을 사용하는데 JWT 방식은 어떤 거냐? 일단은 이렇게 사용자가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션이 필요한 거를 하면 이제 백엔드에서 토큰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토큰을 식별할 수 있는 이제 스트링을 하나 설정을 해요. 그거를 보통 토큰 시크릿 같은 걸로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일종의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 키로 암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건 구글링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든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리액트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이 필요한 자기 로그인 정보 이런 증빙이 필요할 때 그 토큰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백엔드 서버는 그 토큰을 받아가지고 그 토큰이 인코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 토큰 시크릿 서버만 아는 이 토큰 시크릿으로 이게 토큰이 수정된 토큰인가 아니면 베리파이드 된 토큰인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보안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신이 로그인 그 사람이 맞군요 하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라 가지고 일단 토큰 시크릿으로 받은 토큰 갖고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션 방식 쿠키 세션 방식의 그거하고는 다르게 DB에 이런 것들 토큰 같은 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세션 쿠키 세션 방식 같은 경우는 세션을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시간 동안 저장을 했었죠. 익스파이어 기간 동안 저장했었죠. 근데 이렇게 저장을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제 패키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필요한 모듈들을 이렇게 넣고요. 이제 bcrypt는 이제 암호 관련 그거 코넥트 몽고는 몽고DB 연결이고 몽구수가 이제 제가 몽고DB를 즐겨 쓰는 이유죠. SQL에서도 SQLize도 있긴 한데 귀찮은 SQL문 쓰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익스프레스 서버를 사용할 거니까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더덴브는 이제 다덴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JSON 웹 토큰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웹 토큰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CORS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얘네들의 통신 규약에 의하면 이제 정보는 같은 서버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같은 URL로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통신을 할 거면 내가 정보를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면 네이버닷컴 URL에서만 정보를 얻어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로컬호스트 4000번에 올렸다. 그러면 로컬호스트 4000번으로 들어가면 4000번에서만 정보를 얻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리액트 서버가 3000번 포트가 열려 있고 3000번 포트에 올라가 있고 백엔드가 4000번 포트에 올라가 있다면 사용자는 3000번 포트에 접근을 하는데 4000번 포트에 있는 정보를 빼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통신 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거를 허용해 주는 게 CORS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리고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을 좀 좋아합니다. 바벨하고 개발할 때 데이브 디펜스의 노디몬도 쓰는데 노디몬의 장점도 약간 그겁니다. MT 런데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버가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수정했다. 그럴 때 컨트롤 S 누르면 자동으로 서버가 재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좀 편해서 쓰는데 물론 실제 서비스 때는 쓰면 안 되겠죠. 실제 서비스 때도 바벨도 이제 성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벨은 이제 임포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 쓰는 건데 이게 구형 웹브라우저에서는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컴파일 구형 require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구형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일종의 컴파일러가 바벨인데 이것도 그냥은 일반 디벨로퍼상 할 때는 그냥 쓰다가 마지막에 서비스 하기 전에는 이제
컴파일하고 빌드 해가지고 빌드 폴더 따로 빼가지고 그거로 서비스를 하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 보면 자 노디몬 L 이렇게 보면 자 노디몬.json으로 일단 그 명령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벨로드 해가지고 init.js를 처음에 올렸습니다. init.js에서는 이제 process.env.port 아니면 4000번 포트를 연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그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서비스를 한다고 뭐 헤로쿠나 뭐 다른 그런 온라인 이제 그런 웹 서버에 올리면 거기에 포트가 있겠죠. 거기에 만약에 그 다덴브에 포트 번호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 아니면 지금 로컬에서는 4000번에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4000번에 일단은 4000번에 올려놨고요. 그래가지고 그 앱을 서버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 포트 400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리스닝 하는데 이 앱이 뭔지 보시면 자 앱은 일단 익스프레스 서버입니다. 익스프레스 서버고 모가는 뭐냐면 아까도 그 여기 패키지에도 있어요. 모가는 이렇게 요 콘솔에다가 이거 할 때 그 뭐야 통신이 있으면 뭐 get request 왔다 무슨 request 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콘솔 로그 해서 보면 편한데 그거 콘솔 로그 하는 걸 다 일일이 적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그런 것들 좀 적어주는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 그 했고 미들웨어고 그래서 일단 익스프레스 서버를 이제 받아왔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CORS로 그 CORS 옵션으로 여기 보면 그 오리진에 process.env.react URL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거 env에 뭔지 봅시다. react URL이라고 보면 자 대외 그 백엔드를 일단은 로컬호스트 3000번에 올릴 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고 해놨는데 아직 백엔드란다. 그 지금 이게 백이죠. 프론트 서버를 3000번 포트에 올릴 거기 때문에 3000번이라고 해놨는데 뭐 헤로ku 뭐 실제 웹 서버 올리고 그러면 그 리액트 서버 그 URL www.https 거기 그 URL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쪽 서버에 다덴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그걸 불러왔는데 자 이렇게 CORS로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게 옵션을 안 주면 그 모든 포트 교차 지원을 허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를 넣어주면 이 3000번 포트에서 들어오는 거는 내가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URL 이제 로컬에서 4000번에 이제 그냥 슬래시 홈페이지에 루트 라우트 연결시켜줬고요. 유저의 유저 라우트 연결시켜줬고 API 라우트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저 라우터로 일단 루트 라우터로 가볼까요? 루트 라우터 보면 이제 이렇게 서버 있고 미들웨어라 썼는데 미들웨어가 뭐냐? 일단은 미들웨어라 하면 이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그냥 주로 자주 사용하는 이제 검증하는 그런 것들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미들웨어 이름처럼 그 어떤 핵심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자 이거 이쪽 코드를 보면 저는 일단 두 가지만 만들어놨습니다. 로그인 간단하게 볼 거기 때문에 프로텍티드 미들웨어하고 퍼블릭 온리 미들웨어만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만 보여져야 하는 페이지는 중간에 퍼블릭 온리 미들웨어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에는 프로텍티드 미들웨어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프로텍티드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로그인된 게 맞다라고 하면 넥스트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 퍼블릭 온리 미들웨어는 그 로그인 안 된 게 맞다 그러면 넥스트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부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라우터로 가면 이렇게 라우터 형식으로 이 라우터에다가 이 슬래시에 이어지는 조인으로 가면 이제 그 퍼블릭 온리 미들웨어를 거쳐서 그 포스트 조인 함수로 컨트롤러에 있는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포스트 조인으로 가게 해놨고요. 그 로그인을 하면 퍼블릭 온리 미들웨어를 거쳐가지고 포스트 로그인으로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라우터에도 보면 자 라우팅 해가지고 유저 에디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에디트는 백엔드에서는 만들어놨는데 프론트에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API 라우터는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토큰 연결이 잘 된 건가 이제 이게 인증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토큰으로 get request 오면 뭐 하나 그 보내주는 그런 거 간단하게 만들어놨고요. 자 우선은
일단 얘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결과물 지금은 못 봅니다. 왜냐면 그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어, 프론트를 켜야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켜볼까요? 그러면 켜서 확인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조인 가고 홈 가고 로그인 가가지고 기존 거 로그인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 토큰 가면 이게 토큰 이게 베리파이 로그인 확인된다. 자 그리고 조인도 이제 조인은 조금 있다가 대배에서 그 유저 정보를 좀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됐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백엔드를 보면 자 이렇게 연결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연결 정도 해준 뒤에 유저 이제 로그인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일단은 DB부터 살짝 한번 봐봅시다. DB에서 일단은 그 몽구스로 아까 그 다덴부에 있는 DB URL을 통해 가지고 몽구스로 그 DB를 커넥트 시켜주고요. 거기서 그 DB 온 했을 때 이제 DB가 에러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핸들 에러 출력시켜두게 하는 뭐 이런 간단한 거고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핸들 오픈해가지고 커넥티드 투 DB 위에 올라왔죠. 예, 요딱 때문에 이제 서버가 뜨도록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DB 연결시켜줬고 이제 모델 폴더를 따로 빼가지고 일단 유저만 필요하니까 지금은 로그인 할 거니까 유저만 필요하니까 세션 DB 세션도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토큰 인증이기 때문에 JWT 토큰 인증이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DB 스키마 일단 짜야겠죠. 스키마를 짜는데 일단 몽구스 해가지고 그 몽구스 스키마에다가 이메일, 유저네임, 패스워드, 네임, 로케이션 요 정도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소셜홀리 요거는 뭐 GitHub 로그인이나 이런 OAuth를 사용하는 그런 로그인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라서 안 했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겠죠. 뭐냐? 비밀번호를 또 우리가 바꾸거나 할 때 지금은 바꾸는 걸 안 넣어놨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는 해싱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겠죠. 이 세상에 비밀번호를 고지고대로 그대로 그 저장하는 미친 서버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 저장하기 전에 그 프리로 비크립트로 해시를 돌려줍니다. 이것도 이제 동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 처리를 해주고 그 해시를 해주는데 요 명령어가 여기 뒤에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5가 해시 함수에 5번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할 때도 5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인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해싱된 값만 DB에 저장 갖고 있고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그거를 똑같이 5번 해싱한 그 결과 값을 이제 DB에 저장된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가 같으면 이게 올바른 패스워드를 입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 다음에 자 이제 이 스키마대로 모델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익스포트 시켜줬어요. 어싱커 윗 나온 김에 잠시 이제 동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운영 체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스케줄러 느낌으로 라운드 로빈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서버가 진짜 서버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들이 그 하나하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제 프로세스 올라가 가지고 그 세션 하나 사용자 하나당 이렇게 뭐 제한을 좀 두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일정 횟수만큼 이렇게 제한을 두던가 프로세스 올려가지고 이제 멀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콜백 쪽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하는 명령어들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이제 모든 컴퓨터도 다 그렇긴 한데 그거는 운영체제산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단에서 이제 스케줄러가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 예전 문법에서는 then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뭐 then을 하면 이거의 결과값을 그 then 뒤에 나오는 구문을 그 앞에 나오는 거에 결과값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 동기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거 이게 연결돼 가지고 앞에 있는 구문이 끝났을 때 그 뒤에 있는 then 이후의 구문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문인데요. then을 쓰면 문제가 일단은 보기에도 불편하고 굉장히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최신 문법 최신이라기보다 이 최신이라기에는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저는 어싱크 어웨이스를 좀 좋아합니다. 함수 시작할 때 어싱크를 붙여놓으면 이게 어싱크로너스 함수다. 이게 어웨이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고요. 어웨이스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함수 내에서 이 어웨이 구문 어웨이시 붙은 구문 뒤에 나오는 구문들은 무조건 이 어웨이시 붙은 그 이 어웨이시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실행돼야 된다. 그런 그 구문인데요. 들어보면 비슷하죠. 사실 then하고 하는 역할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학부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능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 좀 보기에 편하고 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하다 그런 그 장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싱크 어웨이스를 선호하는데 자 일단 그래가지고 db 이렇게 하고 유저 데이터베이스 생성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유저 라우터로 가보면 자 이제 루트 라우터 여기로 가보면 로그인 이제 리퀘스트가 왔을 때 로그인하고 조인 리퀘스트가 왔을 때 포스트 조인으로 넘겨주는데 왜 get 조인이 없냐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자 get 조인 그 get 로그인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로 갈 때 페이지를 보통 끌고 올 때 get을 쓰잖아요. 포스트는 로그인은 이제 그 내가 여기 로그인한다 이런 걸 서버에 이제 알리고 서버 일종의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포스트 리퀘스트겠죠. 근데 왜 get 그 왜 get 리퀘스트가 없냐? 그건 바로 그 리액트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일반 그냥 익스프레스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 하고 싶다. 그럼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하면 그 로그인 페이지를 받아가지고 그 서버가 그 로그인 페이지를 보내줬어야겠죠. 근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리액트처럼 만들어버리면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페이지 가거나 아니면 그 회원가입 페이지 가거나 그런 것들은 리액트에서 사실 서버하고 통신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용자가 일단 거기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보낼 때 그때 정도야 필수적으로 서버하고 통신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냥 로그인 페이지나 뭐 회원가입 페이지 가는 것들은 굳이 서버하고 통신할 필요가 없겠죠. 대외 정보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런 리액트하고 연결되는 익스프레스 서버는 대부분 포스트 조인 정도만 포스트 리퀘스트가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get 리퀘스트도 있긴 하겠죠. 그냥 어떨 때 쓸까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기능처럼 대배 데이터베이스 DB에 있는 정보를 단순하게 요청해가지고 그 빼올 때 그럴 때 get request를 쓰고 평소보다는 그 일반적인 익스프레스 서버보다는 get request를 좀 덜 만들어도 되겠죠. 포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 요 포스트 조인하고 그 포스트 로그인을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유저 컨트롤러의 함수로 만들었으니까 가보면 자 여기서도 일단 맨 위쪽에 보면 요거는 요거 그겁니다. 그 닷엠브의 노드 엠브가 프로덕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실제 서버에다가 올려버리면 보통 노드 엠브의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로컬에서 돌릴 때는 닷엠브에 그 노드 엠브라는 거를 지정을 안 해놓으면 저기에 false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게 실제 프로덕션으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디벨로퍼 모드인지를 이렇게 이런 걸로 판별을 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자 포스트 조인 하면 자 일단 아까 조인 페이지가 있었나요? 조인 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네임은 뭐시기, 유저네임은 뭐시기, 이메일은 뭐시기, 패스워드는 뭐시기, 패스워드 체크 뭐시기, 로케이션 뭐시기가 이렇게 다 정보로 들어오겠죠. 그게 리퀘스트 바디에 있을 텐데 이게 이 구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도 컴파일을 해서 구형을 바꿔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중괄호에다가 그 이름만 맞춰가지고 바디에 어차피 이게 제가 네임, 유저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요 똑같은 이름으로 오도록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중괄호에다가 그냥 대충 내가 오고자 하는
그 변수들을 이름 똑같이 설정을 중괄호로 한 다음에 그냥 뒤에 리퀘스트 바디를 그냥 탁 넣어주면 얘가 리퀘스트 바디 안에 있는 로케이션, 패스워드 체크 이런 것들을 알아서 쭈루루룩 그냥 찾아서 얘네한테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const name은 request.body.name, 유저네임은 request.body.username, const email은 request.body.email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줘야 했던 거를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쭈루루룩 다 받아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에러 처리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400 그 HTML 400 그 스테투스와 함께 이제 이걸 보내주는 거고요. 일반 익스프레스 서버라면 여기에다가 그 샌드가 아니라 렌더가 같겠죠. 이거는 백엔드 그냥 진짜 그냥 그 리퀘스트만 보내주는, 리스폰스만 보내주는 백엔드 서버이기 때문에 샌드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여기서 약간 추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백엔드는 사실 서버가 우리 통신이 전부 모든 게 컴퓨터의 모든 것도 그렇고 다 01010이잖아요. 사실 통신도 전부 01010이기 때문에 그 0101이 일종의 텍스트입니다. 사실 그것들도 다 우리 통신으로 받는 이제 헤더하고 그런 포함된 이제 소켓들도 전부 사실은 텍스트 형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버는 뭐냐,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파싱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 다시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보내주는 역할, 그러니까 텍스트 파싱해가지고 텍스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그냥 서버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이걸 제이슨의 형태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걸 제이슨을 그 스트링이파이 해가지고 스트링 형태로 보내고 그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다시 제이슨화 해가지고 보는 거겠지만 자, 사실은 스트링인데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되냐,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app.use에 express.json을 넣어줬잖아요. 이거를 하면 그 익스프레스 요 서버가 그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보낼 때 자동으로 이제 JSON 파일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스트링으로 온 거를 자동으로 JSON으로 이렇게 그 파싱을 해가지고 JSON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미들웨어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저 라우터로 돌아오면 그래가지고 트라이를 하죠. 어이트 해가지고 이 DB에다가 받은 정보들을 이렇게 넣고 그 넣기 전에 패스워드 체크를 한번 하겠죠. 패스워드가 이제 패스워드 체크하고 이제 확인할 때 이제 확인해서 같아야만 이걸 하겠죠. 그래서 이 같으면 이제 잘 됐다 200번 이제 그 스테투스하고 함께 그 메시지로 석세스 조인을 보내주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국룰이 아닙니다. 그 이거는 뭐 자기가 뭐 국룰은 여기 스테투스 코드들이 이제 국룰이고 여기 뭘 넣든 간에 이제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비어가지고 그냥 그 스테투스 코드만 200번 딸랑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그냥 넣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떴으면 500번 스테투스 이렇게 보내주고요. 자 이제 또 로그인도 이제 포스트 로그인을 하면 이제 로그인을 사람이 하면 그래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받겠죠. 이걸 받아가지고 자 여기 패스워드를 이제 bcrypt에 컴페어 구문하고 이제 패스워드하고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같다 하면 그 같으면 이걸 다 통과를 해가지고 자 평소대로라면 세션 쿠키 세션 기반에서는 여기 익스프레스 세션으로 세션을 생성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JWT 그러니까 JSON 그 웹 토큰으로 이렇게 토큰을 생성합니다. 토큰을 생성하는데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를 넣고 여기다가 그 토큰 시크릿을 이렇게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면 요거로 베리파이를 할 수 있는 그 토큰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expire 이거는 24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expires in 이거를 넣어줘가지고 언제 이 토큰이 만료되는가 그거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생성하면 그거를 200번 그 스테투스하고 함께 그거를 그 이제 여기 토큰 어디서 액세스 토큰으로 여기 토큰을 넣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에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거고 에디트는 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백엔드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자면 아까 API에 그 슬래시 API 슬래시 그 토큰이라고 거기로 get 리퀘스트를 보내면 제가 그냥
이거는 아까 API 라우터를 보면 제가 이게 토큰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저거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거는 요거를 하면 이거는 프로텍티드 미들웨어를 지나죠. 자, 이 프로텍티드 미들웨어를 한번 볼까요? 이 프로텍티드 미들웨어는 자, 이제 리퀘스트 요게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그 중간에 가로채기 해가지고 여기서 authorization을 아까 이 우리가 아까 로그인할 때 보내준 토큰을 클라이언트는 그 로그인 권한이 필요한 뭔가를 할 때 그 토큰을 같이 보낼 거예요. 그럼 그 토큰을 갖고 와가지고 그 토큰을 이게 없으면 일단 통과를 안 시키고 이제 있으면 이제 아까 갖고 있던 그 토큰 시크릿으로 이게 수정된 토큰인지 제대로 검증을 합니다. 그거를 하는 명령이 verify고요. 그 verify에서 요거를 통과하면 request 유저 요거를 아이디를 이제 토큰을 이제 디코딩하면 토큰이 사실 요 유저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정보들 포함된 거를 인코딩을 요 토큰 시크릿으로 이제 해독이 가능한 게 아니라 토큰 시크릿으로 증빙이 가능하게 인코딩을 하는 건데 토큰 예시가 있을까요? 없네요. 예, 없고 제가 이게 토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생성된 토큰인데 이거를 JWT.io에서 디코딩을 해보면 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미들웨어를 지나니까 자 근데 여기 API에 만들어 놓은 요 페이지는 이 프로텍티드 미들웨어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했다면 무조건 이게 토큰이 증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여기 도달하면 그냥 success token verify라고 메시지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백엔드였고 자 이제 프론트를 보면 리액트입니다. 리액트를 보면 리액트 같은 경우도 리액트 스타트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명령으로 한꺼번에 리액트 기본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면 기본 뼈대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로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왜냐하면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바벨을 쓰고 컴파일을 알아서 해주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어도 그냥 npm start 그냥 누르면 이제 당장 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 틀에서 약간 변형을 했는데 일단 index.js가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건데 여기서 브라우저 라우터로 이제 기본 앱을 실행을 하는데 라우터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브라우저 라우터도 있고 다른 라우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라우터도 있는데 브라우저 라우터는 주로 동적인 경우에 쓰고 다른 라우터는 정적인 구조에 쓰는데 정적인 구조에 쓰는 다른 라우터가 좀 오래 지난 친구라고 잘 안 쓴다고 하길래 그냥 저는 지금 이 페이지가 로그인만 하는 정적인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브라우저 라우터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리액트 라우터 돔 이 모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코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앱이 컴포넌트 앱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불러오면 자 여기로 가보면 여기서 리액트도 사실 많은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리액트 컴포넌트 사용하는 개발 방식도 있고 리액트 후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뭐 리덕스 사용 여부도 있고 또 클래스 방식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함수 방식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보다가 저는 일단 훅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좀 직관적이어서 보기 편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스 방식을 사용할까 함수 방식을 사용할까는 보다가 현재로서는 클래스 방식보다 함수 방식이 훨씬 빠르다고 하길래 그냥 함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후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use state, use effect 이런 것들인데 이게 리액트 후크들 중 하나 몇 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가 뭐냐면 리액트는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리턴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컴포넌트 내에서 후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 함수나 클래스 앞부분에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앞에 게 그 어떤 거를 담는 변수. 근데 이거는 밑에 거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변할 때 이 친구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이거를 세팅하는 이제 변수죠. 이거를 이 후크 방식, 이 유즈 스테이트 방식을 안 쓰면 프로퍼티 같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숫자들을 바꿔야 되는데 안에 값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use state 해가지고 제일 기본 뭐 undefined나 아니면 bin string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고 use effect는 뭐냐? 이게 그 한 번 렌더링 될 때마다 계속 실행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그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이 변수들을 연결시켜주면 이 변수들이 바뀔 때 실행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빈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고 요걸 아예 없애버리면 매 프레임마다 매 렌더링 순간마다 실행되는데 저는 이거를 첫 번째만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빈 리스트를 넣어줬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그 이제 어텐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백엔드에다가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게 유저가 있으면 두 번째 세컨트 유저로 유저를 바꿔주고 그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여기 헤더에 파샬의 헤더로 내비게이션 위에 상단바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거 CSS 안 건드려서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긴 한데 그래서 상단바에도 지금 유저가 있냐 요 정보하고 앱 라우터에도 요 정보를 이제 보내줬습니다. 제가 뭐 이거로 큰 프로젝트를 할 건 아니긴 하지만 상단바가 무조건 있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내줬고요. 나 거기 가기 전에 일단 어텐티피케이션 서비스 먼저 볼까요? 이거는 여기다가 구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자 일단 엑시오스 모듈을 쓸 겁니다. 이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을 때 이제 엑시오스 모듈이 굉장히 역사도 깊고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엑시오스를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썼고 API URL은 그 백엔드 서버 있잖아요. 그 URL인데 이거는 다덴브에 굳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보안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variables URL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프로덕션일 경우에는 이렇게 뭐 URL을 넣고 이 디벨로퍼일 때는 이렇게 4000번 포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노드엠브가 아까 말씀드렸던시피 노드엠브가 프로덕션이면 이 요거를 사용하고 이 아닌 지금의 개발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요 URL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베이스 URL이고요. 우리가 그 아까 올려놓은 백엔드 있잖아요. 그 URL이고, 자 포스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아까 그 조인 그 라우터로 들어가도록 그 조인으로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아까 여기 조인 페이지 있잖아요. 요 조인 페이지에 요 정보들을 다 담아가지고 조인을 보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일단은 보통 뭐 된 예제 코드들을 좀 많이 보니까 den으로 많이 구현을 돼 있던데 저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axios.post에 이제 리턴 값이 사실 리스폰스 받아오는 게 리턴으로 옵니다. 예, 그게 서버에서 백엔드에 보내면 이게 포스트로 보내면 그 포스트에서 그 리퀘스트 백엔드에서 리스폰스를 주겠죠. 그 리스폰스가 요 포스트 함수의 뭐야 리턴 값이기 때문에 이걸 어싱크 함수로 어싱크로너스 함수로 설정하고 어웨이트로 리스폰스 받아오는 걸 기다린 다음에 이 리스폰스에 이 액세스 토큰이 그 있으면 그 이게 로그인이 된 거겠죠. 이게 아니면 그냥 로그인을 안 줄 겁니다. 그 뭐야 HTML 스테투스도 뭐 400번이라든가 뭐 200번이 아니라 200번 석세스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포스트도 아까 그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백엔드에서 그거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그 토큰을 생성해서 보내주겠죠. 그 토큰이 아까 액세스 토큰에 담겨서 보냈잖아요. 어디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유저 컨트롤러에 포스트 로그인에 자 여기 로그인 성공했을 때
로그인 성공했을 때 여기 있네요. 토큰 JWT로 토큰을 하나 생성해가지고 여기 토큰을 담아서 액세스 토큰 항목으로 JSON에 보냈죠. 그럼 이것도 JSON을 받아가지고 보면 잠시만요. 네, 이걸 받아가지고 어딨어? 네, 받아가지고 액세스 토큰이 있으면 로그인 성공 이렇게 하는데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이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리액트 기능이라고 하고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으로 이거를 리스폰스 데이터 이거를 저장을 하면 그 유저 데이터가 여기 일단 저장되겠죠. 그럼 이게 저장돼 있으면 이거는 그 프론트에서도 얘는 지금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진 유저 데이터 정보가 우리 프론트 요거는 실제로는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요게 저장돼 있으면 이 사람 로그인 지금 돼 있구나 하면서 로그인 필요한 정보 할 때 얘네가 이게 로그인 기준으로 얘를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로그인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서버에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로그아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까 그 액세스 토큰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서버에는 알려주는 방식도 괜찮겠지만 간단하게 로그인하고 어지간한 서비스에서는 이 토큰 방식은 어차피 서버가 DB에 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토큰이 오면 그걸 검증만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사실 내가 로그아웃 했다는 거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백엔드에 안 알려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get current user는 현재 유저 이제 받아오는 건데 로컬 그 스토리지 아까 방금 유저라는 항목으로 이걸 저장했잖아요. 그게 있다면 이제 아이템을 받아오겠죠. 이게 undefined나 뭐 그런 것도면 이제 current 유저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커렌트 토큰도 받아오고 싶을 수 있으니까 여기 요 안에서 액세스 토큰, 닷 액세스 토큰 해가지고 요거를 받도록 만들어놨고요. 요거를 묶어가지고 익스포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밖에 다른 이런 데서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제일 메인 페이지 앱으로 가면 자 여기서 내비게이션 상단바가 있고 이 홈 메인 요 프레임이 있는데 요 메인 프레임은 라우터를 통해서 갑니다. 요 라우터는 여기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보통 아키텍처에서 여기 이 기본 라우터 요거를 하나 두고 요 기본 라우터에서 라우터 폴더에 해가지고 그 라우터 폴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가지고 그 라우터 폴더에 있는 그 개개인 페이지 라우터에서 이제 요 컴포넌트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페이지를 만들던데 저는 귀찮고 이게 간단한 그냥 로그인만 있기 때문에 그냥 요 라우터 하나에서 바로 요 컴포넌트로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페이지 하나가 뭐 좀 큰 서비스를 만들어지겠죠. 그런 경우라면 라우터를 폴더를 하나 따로 빼고 그 안에서 세부 라우터로 이렇게 거기서 조합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앱에서 이 커런트 유저 정보를 넘겼죠. 그 커런트 유저 정보가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에 데이터 커런트 유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있으면 로그드 인 라우트로 가고 이게 없으면 로그드 아웃 라우트로 갑니다. 일단은 아까 보니까 아까 제가 이번에 사용한 브라우저 라우터는 보면 이 안에 라우트 안에 라우트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 버전의 리액트에서는 스위치 구문이 있었는데 스위치 구문에다가 라우트를 넣으면 이 중에 하나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 6.0 버전 리액트 6.0 버전 이후 업데이트 되면서 그 스위치 구문이 없어졌고 이게 라우트하고 라우트로 통일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문을 작성하면 이 중에 이제 가는 걸로 되는 거고 지금 이거 하다가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떠올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서도 서버 같은 데서 이렇게 라우터를 연결을 시킬 때 이거는 쓰는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그 제일 범용성 그러니까 트리처럼 가지치기 했을 때 제일 위쪽에 있는 그거를 제일 위에 써야 되고 세부적인 거를 제일 밑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세부 라우터에서도 라우터 어디 있노? 지금 백엔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하나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저 슬래시 유저하고 아이디 이런 식으로 아이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슬래시 유저 닷 에디 슬래시 에디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슬래시 에디트 슬래시 아이디 위에다가 그 순서를 그걸 먼저 해버리면 일반 아이디도
알지 반대로 그 뭐야 아이디를 슬래시 에딧보다 먼저 해버리면 그 아이디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에디트라는 그 뭐야 라우팅 와도 이게 에디트라는 글자를 아이디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원래는 에디트로 그 리퀘스트를 보낸 건데 아이디로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긴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범용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일반 제일 홈페이지는 홈으로 가게 해놨고 요 홈 컴포넌트가 원래는 이게 조합하는 건데 지금은 저는 이게 각각 하나의 페이지 느낌이 돼 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로그드 아웃 라우터에서도 로그인이면 조인이면 조인으로 가고 로그인이면 로그인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이거가 아닌 것들은 전부 그냥 홈으로 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라우터 들어가가지고 홈으로 가겠죠. 그래서 각각 페이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자 일단 홈은 별거 없습니다. 홈은 그냥 일단 이 홈 그냥 대문짝만한 이 홈 글자 하나 심지어 대문자도 아니네요. 어쨌든 대문짝만한 글자 하나 나오게 해놨고 조인은 자 맞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내비게이션 바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내비게이션 바 보면 일단 로그인을 했을 때 잘못 썼어요.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아웃 이게 뜨기 때문에 로그아웃 하는 명령어를 그 아까 authentication 로그아웃 명령어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하는 이 명령어를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넣어줬고요. 일단은 처음에 아까 여기에도 내비게이션 바에도 그 current user 데이터를 넘겼잖아요. 이게 유저가 이게 존재하면 로그인이 있고 없으면 그거 없는 거잖아요. 리액트에서는 이 리턴 값으로 이제 HTML 코드를 전달을 할 때 여기다가 이 중괄호에다가 약간 조건문 같은 느낌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조건문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는 물음표 땡땡 요문 그 if문을 사용을 한 건데 일종의 if문을 사용한 건데 만약에 로그드인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렌더링하고 요게 없으면 로그인이 없으면 요 뒷부분을 렌더링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자 그럼 로그인이 그 없다면 로그인이 있다면 그 로그인 된 상태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그 아까 여기 있는 아까 토큰을 얻어오기 토큰 버튼하고 그 유저 프로파일 이거는 제가 구현을 안 해놨습니다. 유저 프로파일은 이렇게 중괄호에 이런 것들 변수를 넣으면 이 변수를 여기 이 안에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을 해놨는데 자 여기서 이런 거를 넣을 때 온클릭 해가지고 로그아웃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놨고 그 로그인이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로그인 버튼하고 조인 버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각각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링크는 이 리액트 라우터 돔에 있는 링크를 사용했고 이 링크를 사용하면 여기에 to 파라미터에 이런 그 슬래시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상대 경로로 넣어주면 여기서 이게 또 알아서 라우터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요거를 이동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그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이게 뭐 로그인 페이지로 가거나 하면 로딩이 있잖아요. 근데 리액트로 만든 페이지는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서버가 통신을 안 해요. 그냥 요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으로 그냥 요게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딩이 없어서 빨라진다. 요게 장점이고 여기서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 요쪽 부분을 보면 이게 로딩이 살짝 됐었죠. 이거는 방금 서버하고 통신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요 홈 버튼 가고 이런 것들을 누르는 거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아웃은 통신을 하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링크 이런 걸로 바로 간다. 그래서 리액트는 좀 빠른 이런 인터랙티브한 장점이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다 라우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라우터로 들어가가지고 자 조인 페이지로 먼저 가볼까요? 조인 페이지로 가는데 조인 페이지로 가기 전에 난 DB에서
그래서 하면 db.user.find 해보면 아까 제가 로그인하는 그 정보가 들어있죠. 정보가 들어있는데 일단 요 db 정보를 다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rop 명령어를 특정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find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db를 안에 유저 정보를 지웠습니다. 지우고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지루한 코드들이 약간 그게 됩니다. 제가 뭐 이걸 묶어가지고 또 요거 하나 자체를 이게 중복되잖아요. 이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자체를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컴포넌트 갖고 요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그 리액트 사실 처음 공부하는 거라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집어넣고 실제로 제대로 된 거라면 이거 전부 다 변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컴포넌트로 만들어가지고 컴포넌트 여러 개 붙여넣겠죠. 그리고 이 조인 페이지는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라우트 폴더 안에 있는 다른 라우터로 간 다음에 그 라우터 안에서 이게 조인 페이지구나 하면 이 컴포넌트 요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라미터 전달해가지고 이메일 받는 거, 그거 받는 거, 그거 받는 거, 그거 받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는 너무 정신건강이 좀 해로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 영원히 반복되는 이런 거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라벨에다가 이렇게 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받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여기 인풋에다가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바로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클래스 네임은 그 제가 CSS를 대충 어디서 카카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그대로 있는 거 무시하시면 되고, 타입 같은 거 하고 뭐 네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고, 그 밸류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요 네임하고 요 밸류는 뭐냐, 아까 요 펑션에다가 변수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 가보면 이렇게 요거를 그 변수 각각의 변수들과 그것들을 세팅하는 이 셋 함수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로 리액트 훅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연결된 여기 이 네임하고 요 유저 네임 요 밸류에다가 들어있는 요거는 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인풋 안에 들어가는 밸류가 여기하고 연결돼가지고 요 변수 안에 들어갈 거다. 요거를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기본 익스프레스 서버에서는 그거를 document 그 get element 그 by id 이런 걸로 요 인풋 요거를 다 긁어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체인지가 될 때마다 on change name 해가지고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로 바꿔주는 겁니다. set name. 그러면 여기서 이 네임에다가 뭐 하나 칠 때마다 이 변수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상에서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서버에 과부하가 안 가기 때문에 1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튼튼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각각의 체크를 하든 이메일 하고 패스워드 체크를 하든 말든 저기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게 다 됐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여기 아마 서브밋이 있을 텐데 서브밋을 해버리면 서브밋 조인 버튼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떻게 해놨더라? 핸들 레지스터는 이 서브밋 폼에다가 넣어놨었네요. 그래서 온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핸들 레지스터 함수를 불러오는데 이 핸들 레지스터 함수가 불러오면 자, 이 이벤트에서 prevent default 요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이게 이 폼 자체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막는 차원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걸 할 때는 어지간하면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set 메시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거는 이 메시지하고 이 successful 요거는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요 밑에서 프론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 그래서 아까 그 authentication 서비스를 이용해서 post join 명령으로 요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async runners를 붙여놓고 await로 요거 리스폰스 오는 걸 받고,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await 구문은 이 뒤에 있는 이 함수의 이 뒤에 있는 구문들은 이 await이 있는 요 구문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장해주는 대안하고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폰스가 받아오면 여기서 리스폰스 스테투스가 200이면 제대로 받아왔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받아왔으면 response.data 메시지를 이제 설정해주고, 요거는 밑에 프론트 처리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에러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 봐봐요. 우리가 자 보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메일, 패스워드 1234, 1234, 로케이션 이렇게 하고 조인을 하면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로그인을 그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어느 페이지로 가겠어요?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가겠죠. 방금도 자동으로 왔잖아요. 이거를 설정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아까 메시지가 이제 석세스 조인이면 이제 두 번째 구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end면 이거는 그 이게 true일 때 이 뒤에 거가 렌더링 된다는 뜻인데, 이 end를 쓰면 이게 end 구문인데, 그 여기서 맨 위에서 이 React Router 도메인은 Navigate를 사용을 하면 Navigate로 요 URL로 바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place 그 to 파라미터로 로그인을 전달하고 내비게이트를 렌더링하면 위에 있는 거 그냥 렌더링 돼도 마지막에 내비게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로그인 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라우터로 들어가겠죠. 아까 그 앱으로 맨 처음 앱으로 가는데, 이 앱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 라우터로 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앱 라우터가 있는 이 라우터로 가가지고 슬래시 로그인 요 페이지로 가겠죠. 그래서 방금 이동한 거예요. 근데 방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요 로딩이 없었잖아요. 요거는 그 서버란다. 그 서버를 당연히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렌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딩 없이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갔고요. 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조인이 됐으니까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로그인 페이지가 있죠. 로그인 페이지를 보면 로그인도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유즈 스테이트, 유즈 레퍼런스 해가지고 그 리액트 훅을 사용해가지고 요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 아까하고 비슷한 거,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를 여기서 또 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컴포넌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한 대 묶어가지고 이제 그 불러와가지고 컴포넌트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만, 저는 리액트 초보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 요 두 칸이 있죠. 두 칸하고 딸랑 로그인 버튼 딱 하는 게 있는데, 로그인 버튼이 있고 서브밋에 핸들 로그인을 넣어놨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 변수에다 넣고 핸들 로그인하면 어웨이스로 마찬가지로 포스트 로그인을 기다립니다. 포스트 로그인 기다리고 요 리스폰스의 데이터 받아오면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이 콘솔에 아마 뜰 텐데 F12 볼까요? 아이고, 제가 아마 콘솔 로그를 시켜놨을 텐데, 자 하면, 자 이게 서버에서 돌아온 그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서버에서 아까 백엔드를 보면, 백엔드 어디 있어? 유저 라우터에 유저 컨트롤러에 포스트 로그인을 보면 이 정보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여기 보입니다. 브라우저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아이디는 뭐시기, 유저네임은 rpp511, 이메일 제 거 있고요. 이렇게 이거 네임하고 로케이션 이렇게 다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액세스 토큰, 아까 액세스 토큰 보냈죠. 요거는 다 기본 요런 친구들이라서 액세스 토큰하고 이렇게 해서 요 토큰이 있잖아요. 그럼 요 토큰을 아까처럼 어텐티피케이션에서 어딨어? 어텐티피케이션에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긁어가지고 로컬에 저장을 하죠. 그렇게 되는 거고,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아까 두 개의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로그인을 했으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했으면 보통 홈페이지로 가겠죠. 요걸 가는데 이번에는 로딩을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 건 아닌데, 유즈 내비게이트라고 해놓고 요걸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도 파라미터를 여러 개 전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슬래시 제일 홈페이지로 이렇게 내비게이트를 하게 하면 이 홈페이지로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다가 요것도 리액트 기본 그인 윈도우 로케이션 릴로드를 하면 이게 서버를 프론트를 리프레시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전 정보하고 충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릴로드 한번 해주면 좋기 때문에 릴로드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에러 핸들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왔으면, 자, 아까 그 로그아웃 기능은 여기 내비게이션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토큰으로 우리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로 통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토큰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엔드 서버에 슬래시 베이스 URL에 슬래시 API 슬래시 토큰으로 이제 get request를 보내면 이제 success token verify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protected middleware를 통과하면,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토큰을 보면 이렇게 왔죠. 이거는 보면, 자, 이게 내비게이션에 있겠죠. 내비게이션에 있으면, 자, 보자. 토큰이란 요 버튼, 토큰이 버튼이 여기 있죠. 토큰 버튼은 그냥 그 to content 요거로 가겠습니다. 이 링크 투 콘텐트로 하면 이게 또 라우터를 거쳐서 요거를 실행을 시킬 건데, 자, 여기서 실행을 하면 아까 리액트 훅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유지 이펙트에다가 그냥 때려박아도 되는데, 그러면 어싱크를 여기 받고 하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하긴 했는데, 그냥 이걸 따로 빼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서버 베리파이를 받아오는 요 서버 그 함수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의 정체는 아까 그 API 그 백엔드 서버에 슬래시 API 슬래시 토큰에다가 get request를 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컴픽의 헤더에다가 우리가 토큰을 서버에 전송해서 주는 방식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헤더에다가 authorization 항목에다가 우리 토큰을 받아 보내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뭐 베어러를 앞에 붙이고 이 베어러를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인증이 안 되길래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다 지우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get 토큰은 아까 그 길다란 그 토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헤더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걸 실어가지고 그 해당 URL로 get request를 이렇게 보내면 리스폰스 받아보면 콘솔 로그 메시지 띄워보면 메시지가 떴겠죠. 예, 이런 식으로 떴는데, 지금은 메시지만 띄워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리스폰스만 띄워보도록 할까요? 예, 콘솔 로그 리스폰스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토큰을 해보면 이 리스폰스가 받아왔죠. 이 리스폰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쭈루루 있고, 그 중에 데이터 내부에 메시지에 아까 그 success token verify가 아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use effect 요 빈 괄호를 넣었으니까 이제 렌더링 될 때 한번 실행이 되겠죠. 그럼 렌더링 될 때 이제 get server verify를 한 다음에, 자, 요 변수가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렌더링 돼가지고 컨텐트 밑에 메시지로 이제 프론트에서도 이게 뜨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간단한 리액트하고 리액트 프론트와 그 노드 기반의 익스프레스 백엔드와 몽고디비 간단하게 연결하는 걸로 어텐티피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였고요. 뭐 간단하게 하려면 뭐 앰플리파이라든가 뭐 파이어베이스 써도 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저도 이제 연습 차원에서 구현을 해본 거였습니다. 어쨌든 설명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